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 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이 시대 최고의 작가 앞마당에서 33년 전에 실종됐던 어린 소녀의 유골이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미스터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던 스승의 가면 뒤에 얼마나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 첫 번째 단서가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장은 딱 하나지만 그 무게가 엄청나죠. 33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미제 실종 사건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그리고 가장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인물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거장의 추락입니다. 시신이 발견되면서 순식간에 유력 용의자가 된 해리 쿼버트.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과연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 사람이 바로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해리 쿼버트입니다. 그냥 단순히 유명한 작가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 문학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고 수많은 작가 지망생들의 우상이었죠. 말 그대로 완벽한 명성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는 정말 충격적인 얼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던 스승이 사실은 어린 소녀의 비밀 연인이었고, 이제는 심지어 살인 용의자라니, 대체 그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34. 이 숫자 하나가 정말 많은 걸 말해주죠.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 높던 34살의 작가와 15살 소녀의 관계. 사실 이 스캔들 하나만으로도 해리의 명성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금지된 관계가 있었던 거죠. 이건 결정적인 증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마치 범인이 이 책의 주인이 바로 나야 라고 일부러 알려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해리에게 가장 위대한 성공을 안겨준 그 원고가 그의 가장 끔찍한 비밀과 함께 묻혀 있었다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마커스 골드만에게로 시선을 옮겨보죠. 해리의 제자였던 젊은 작가인데요. 그가 어떻게 33난이나 묵은 이 거대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커스는 정말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한쪽에서는 스승에 대한 믿음과 의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출판사가 이 사건으로 대박 책을 쓰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하거든요. 결국 그는 스승의 누명을 벗기는 그 과정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하고 이 위험한 진실 속으로 직접 뛰어들게 됩니다. 마커스가 조사를 시작하자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였던 마을 서머시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비밀들을 감추고 있었고, 진실은 수많은 거짓말들 속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는 사람들이 알던 놀라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녀는 그냥 한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뮤즈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끔찍한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매우 복잡하고 비극적인 소녀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야기가 첫 번째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는 순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됐던 책, 바로 악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마커스가 이 소설의 진짜 저자에 대해 아주 충격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해리의 모든 명성을 만들어준 바로 이 작품에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이겁니다. 미국 문학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부류의 명작은 해리 쿼버트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리가 누렸던 모든 명성, 그 모든 부는 사실 다른 한 남자의 재능과 인생을 통째로 훔쳐서 쌓아올린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진짜 작가는 놀라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비운의 천재, 바로 루서 켈러브였던 겁니다. 해리의 거짓말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노르다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모두가 믿었던 그 아름다운 편지들. 사실 그건 전부 루서의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해리는 글뿐만 아니라 사랑마저도 훔쳤던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비극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진짜 살인범은 누구였는지 그 최종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5년 8월 30일 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 밤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작은 실수가 또 다른 범죄를 낳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 더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죠. 단 하룻밤 사이에 무려 3명의 무고한 목숨이 사라졌고 이 끔찍한 진실은 수십 년 동안 땅속에 그리고 거짓말 속에 완벽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입니다. 법을 수호하고 마을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바로 이 모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연쇄살인과 시신 유기, 그리고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은폐해왔던 거죠. 자, 이제 사건은 모두 해결됐습니다. 범인도 밝혀졌고요. 그렇다면 이 기나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소설이 명성과 진실, 그리고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단순히 범인이 누구지를 맞히는 추리소설 그 이상입니다. 그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성공에 대한 욕망, 감추고 싶은 진실, 어긋나버린 사랑같이 인간의 아주 복잡한 본성과 약점들이 거대한 빙산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해리가 훔친 소설 악의 기원은 여전히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얻은 성공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